2019년 기준 매월 1조 200억 원 매출을 올릴 만큼 거대해지고 있는 배달앱 시장. 그러나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만이 접수되는 다양한 민원 중 주문 배달 오류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배달비도 따로 지불할 만큼 배달 비용은 올랐지만 그에 반해 서비스 질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고 있는 CCTV 화면이 공개돼 소비자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된 음식에 안심 스티커 라벨을 부착해서 배달하는 게 새로운 배달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또 주문자 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 주문 시 배달 메시지 창에 특이사항을 적어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 내용만 확인하고 추가로 작성한 배달 메시지를 무시한 채 배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상품을 받은 뒤 점수와 후기를 남기는 배달앱의 특성상 배달되는 상품이 가장 좋은 상태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라이더의 의무다. 그러나 소비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음식을 특정 구역에 두었을 때 분실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고객들의 배송 메시지가 가맹점과 라이더들에겐 고민거리로 작용하는데, 배달앱에 요청한 배송 메시지, 그 배송 메시지 창을 관리하는 책임은 배달앱 본사에 있을까? 주문을 받고 처리하는 가맹점 업주에 있을까? 아니면 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 라이더의 몫일지?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네, 배달 앱 배송 메시지 관련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 일단 배달 앱 측 가맹점 그리고 배달 업무를 맡은 라이더, 이 셋 중에서 과실이 있다는 건데요.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지 좀 과실 비율이 궁금해지네요.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이제 배달 앱인 비사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맹점과 배달 업무를 맡은 라이더에게 이제 소비자는 각각 요청 사항을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이용자가 남긴 요청 사항은 뭐 단순한 참고 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무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 뭐 문 앞에 놓고 가 달라, 이런 이제 고객의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요청 사항은 이제 가맹점과 라이더가 각각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네. 만약 요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이나 또 라이더 측에게, 그리고 이제 배달 업체 측에게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주문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는 보통 고객센터로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배달앱 측이 대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 거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1차적인 대응은 배달업체 측의 고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사과를 하기 때문인데요. 유사시에 할인 쿠폰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해서 그런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달 전에 이 메시지만 한번 챙겨봐도 이런 문제가 좀 덜할 텐데,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요즘 배달 산업의 구조가 이제 배달원을 음식점 업주가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그 라이더와 어떤 이제 계약을 맺는 관계가 되거나 맞아요. 예. 아니면 뭐 일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업주와 배달원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청에 하청을 하는 배달업 환경이 좀 나아지면 사고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배달 업무하는 배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현재 이제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택배킥 배달 서비스 노동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업 법안, 소위 네. 생물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생물법은 택배킥 배달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소비자의 손에 직접 전달하는 생활물류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인데요. 노동법이 아닌 산업법이지만 택배킥 배달 노동자들이 조직된 서비스 연맹도 그 권리를 주장을 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를 양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주신 이 생물법, 생활물류법에서 사측의 잘못이 노동자에게 좀 전가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배달의 배달 오류 시 사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발의된 생활물류 서비스 법안 제7조 4항과 5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은 이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비용을
이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면 그 택배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좀 모호한 이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도 이런 배달 앱을 좀 이용을 해보셨습니까? 네,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후기를 남기거나 이러기도 하시는지요? 가끔 뭐 좋은 뭐 평가가 있을 때에는 네.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네. 좋을 때는 네, 남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좋을 때 남깁니다. 안 좋을 때는 그냥 약간 소심하게 복수할 때는 이제 별점으로 좀 네. 복수를 하고. 별점 좀 낮게 준다든지. 네, 두 분은 뭐 좋을 때만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각종 플랫폼 서비스에는 리뷰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업체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면 이제 다른 고객이 어떤 평점과 후기를 남겼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걸 살펴보고 선택을 좀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불만족스러운 배송을 좀 받고, 내가 좀 받았던 서비스보다 조금 더 나쁘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악의로 허위 리뷰를 남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문제가 좀 되진 않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리뷰 조작 같은 경우는 이를 네.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과장이 되거나 일부 거짓된 후기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일부 의견은 이를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특정 업체의 상품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고 인지도나 매출에 크게 타격을 주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배달이나 택배 주문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 전에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만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 배달을 진행한다, 문 앞에 놓고 간다 이런 메시지가 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배달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